하겠습니다. 강의하실 때 네. 저기가 이제 유튜브 송출되는 카메라라서 네네. 저쪽을 보고 하시면 좀 더 화면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좌장이었다가 이제 발표자로 돌아온 저 이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좌장이 없어서 박수를 아무도 안 쳐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Financial Revenue of Borrowers라고 해서 이제 크립토커런시 마켓하고 온라인 P2P 랜딩 마켓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eFi, 그러니까 Decentralized Finance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마켓 사이즈도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거의 뭐 익스포넨셜 펑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마켓 중에서 특히 저희는 이제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로틸리티,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그러니까 마켓의 발로틸리티가 실질적으로 P2P 마켓, 기존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핀테크 마켓 중에서 가장 큰 쉐어를 차지하고 있었던 P2P 랜딩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P2P 랜딩 마켓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이드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렌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때 P2P 랜딩 마켓에서의 렌더들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돈을 P2P 랜딩 마켓에서 빼서 아마 크립토커런시 마켓에다가 투자하는 성향을 좀 보여주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이게 모티베이셔널 스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랜딩 클럽에서 이제 있었던 분들 중에 이제 상당 이게 이 커뮤니티에서 상당 부분의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P2P 랜딩 마켓에서 고의 수익 때문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현재 현재 돈을 내가 빼서 크립토커런시 마켓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P2P 랜딩 마켓 중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봤던 것은 이런 랜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렌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새로운 하나의 대안이 등장을 하게 됐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마켓에서 돈을 빼서 크립토커런시 마켓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떨어졌을 때는 다시 현재 돈을 여기서 크립토커런시 마켓에서 돈을 빼서 자기 P2P 랜딩 마켓에다가 다시 투자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클리어한 형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P2P 랜딩 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은행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렌더와 바로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자율 관련해 가지고는 플랫폼이 설정하긴 됩니다만 돈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렌더가 이 마켓에서 떠났을 때 바로우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바로우도 하나의 포텐셜 인베스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립토커런시 마켓의 어떤 샥은 실질적으로 바로우들에게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가 이 시장에서 떠나갔던 인베스터들로 인해서 바로우들이 돈을 아무래도 빌리기 힘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에서 이퀴리브릴리움으로 등장하게 되는 프라이스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기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크립토커런시 마켓에다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투자 대안이 생겨났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사이드 영향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조금 전에 방금은 제가 브로드하게 바로라는 사람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시장의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켓을 스페시픽하게 봤었을 때는 두 가지 형태의 바로 타입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이 크레딧 월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애널리티컬 모델링으로 먼저 델리베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런 애널리티컬 모델링을 해본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학적인 모델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아이템에다가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립토커런시 마켓의 발로틸리티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질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데비에이션 하는 효과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한 효과는 별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그 바로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 크레딧,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 마켓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시장,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컴플리멘터리티 효과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건 애널리티컬 모델링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즐겨왔던 인베스터들의 입장에서는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하나의 스트롱한 얼터너티브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존에 있던 돈을 추출하는 형태로 갖고 가게 될 거고요. 반면에 바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0%짜리 이자율을 빌려가지고 다시 50%짜리 이자율에다가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대안으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슈링크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애널리티컬 모델링이 어떤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켓 사이즈,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높은 바로어와 신용도가 낮은 바로어의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전반적인 P2P 랜딩 마켓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퀘션을 좀 브로드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과연 P2P 랜딩 마켓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스페시픽하게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피리컬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끌고 모았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약간 리그레이션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 모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크립토커런시의 인덱스, 그러니까 하나만 비트코인만 본 건 아니고요. 시중에 있는 약 3가지 정도의 크립토커런시 마켓의 그 마켓 프라이스 인덱스를 뽑아가지고 이들의 마켓 인덱스가 변했을 때 과연 P2P 랜딩 마켓의 바로어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의 저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 첫 번째 디폴트 레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이코노메트릭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DID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엔도지나이트 이슈를 컨트롤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 마켓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사실은 주가 시장이라든지 외부의 경제적인 지표에 따라서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상승할 수 있거나 하락할 수 있고요. P2P 랜딩 마켓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멀테니티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단절을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P2P 랜딩 마켓이 크립토커런시 마켓에 미치는 리버스 코잘러티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갖고 왔던 것이 이벤트 스타이드와 DID를 컴바인을 해서요.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포지티브 샥과 네거티브 샥이 크립토커런시에만 국한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샥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동일한 경제적인 스테이터스에 있는 애들과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DID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코잘러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BAR-X 모델, 그러니까 그 BAR-X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리버스 코잘러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싱글 사이드의 효과가 훨씬 크고 P2P 랜딩에서 크립토커런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증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모델 프리 에비던스입니다만, 흥미롭게도 이 비트코인 마켓하고 프로스퍼의 마켓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다른 디펜던트 베리어블별로 저희가 추정을 해본 결과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상관관계가 포지티브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대로 A 크레딧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HR 가장 낮은 형태의 크레딧 레이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장 전체의 반응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좀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의 샥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해서 이 샥들이 포지티브한 샥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네거티브한 샥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위에도 뭐 인스트루먼트 베리어블을 통해서 저희가 사이멀테니어티 이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버스 코잘리티 문제는 바엑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원 싱글 사이드로는 어떤 그 시그니피컨트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리버스 형태로서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저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크립토커런시 마켓은 크립토커런시 특히 바로워 측면에다가 저희가 포커스를 두었을 때 바로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의 스트럭처뿐만 아니고 크립토커런시 마켓에 의해서 저기 하이 크레딧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컴플리멘터리티 효과를, 그다음 로우 크레딧 월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브스티튜션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걸로 알고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앤모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